이런 와중에 안철수 후보는 추호 김종인 선생을 또 영입하겠다고. 영입은 안 됐죠 아직. 네, 뭐 바깥에서 돕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바깥에서 돕겠다. 외곽에서 돕겠다, 외부에서 돕겠다. 네. 그 어떤 의미일까요? 들어오지 않겠다? 지금 현재 김종인 전 대표의 스탠스는 국민의당에 들어가는 거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김종인 대표가 이 선거 와중에 출마했다가 포기했었는데 네네. 그때 1%좀 나왔었나요? 1%가 나온 것도 있고 예. 조사에 아예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도 있고 했었죠. 예, 예. 근데 김종인 전 의원이 움직이는 게 의미가 있나요? 왜 잡으려고 그러죠? 뭐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겠지만 사실 과대평가도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정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분이 김종인 전 대표가 사실 그 정치권에서 주목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이 내세웠던 비전과 가치가 이제 경제민주화라고 예. 하는 어떤 그 툴이었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분이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하기 위해서 대선 주자들을 만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문재인 후보가 싫어서 반문연대 구축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건지 조금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문연대.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현재 이런 약간 좀 스탠스에 있어서의 이 불분명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번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기 좀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네. 바른정당에서 내세웠던 3당 단일화 네. 이것의 메신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밑에서는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 성사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어렵다. 보이고요. 아하. 일단은 문재인 때리기에 좀 앞장설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통합 대 패권 이런 어떤 구도 싸움을 좀 더 강화하는 데 있어서 김종인의 역할 필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떠냐가 중요한데, 아하, 인식. 국민들은 굉장히 그 호감도가 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대선 후보로 본인이 나섰을 때 지지도가 1% 내외에서 움직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행보 자체가 왔다 갔다 갈짓자 행보를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구력이 좀 적고요. 마지막으로는 안철수 후보의 상징이 새정치인데 새정치의 이미지에 부합되느냐, 어떻게 보면 약간 구태고요. 또 지난번 총선 때는 민주당 쪽에 있었던 분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안철수 후보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안철수 후보는 오히려 대통령다운 느낌을 줘야 하는데 그게 관건인데, 이게 오히려 병풍들을 뒤에 세운다고 해서 그게 과연 해결될 거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박 전 대표를 상황이라고 일부 홍준표 후보께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한 분 더 생긴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비꼬기도 하죠. 지금 바른정당 같은 그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에서요? 예, 오호. 제가 볼 때는 시기도 너무 지금 촉박하고요.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김종인 전 대표가 결합한다고 해서 판이 뒤바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택수 대표님, 바른정당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일테면 뭐 네. 바른정당에서 이렇게 상황, 그러니까 1+2 안철수 후보 뒤에 박지원과 부인 김미경이 있다. 이게 이제 1%이 논리 아닙니까? 네네. 그다음에 1+3이 된 거는 김종인까지 한 명 더 들어오면 3명의 상황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바른정당에서 이 입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김종인이 움직이는 것과 그럼 이게 후보 단일화하면 바른정당과 제일 가까울 텐데 바른정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바른정당 움직임. 내부에서는 이제 친유승민 계보가 있고, 예. 그 외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를 또 축으로 하는 비유승민 이제 계보가 있는데, 일단 오늘 이은재 의원이 탈당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이제 한국당 쪽으로 다시 회귀하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끝까지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는 유승민 의원을 따르는, 유승민 후보를 따르는 의원들은 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수 정당으로 계속 대선 이후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세력은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유승민 후보가 이제 적어도 10% 이상 득표하면 내년 지방선거나 그다음 총선에서 또 꽤 선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으나, 10%를 만약 득표하지 못하면 현역 의원들은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수 의원들이 다시 한국당으로 복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전망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시영 네. 부대표님, 이번 선거를 끝내고 네. 정치권에서 이제 늘상 쓰이면서도 별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단어가 합종연횡, 네. 정계 개편 네. 급속화되지 않을까요? 정계 개편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 문재인 그 후보가 만약 예.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과반수가 넘지 않고 뭐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행정부가 잘 정비되면 충분히 국정 수행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훨씬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요? 예, 이제 문재인 후보는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죠. 통합 정부를 꾸리겠다. 아하. 그래서 내각은 통합적으로 운영하되 예. 국민의당과는 통합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의당과는 연대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합과 연대. 네. 예. 그러나 이제 이게 바른정당과는요. 바른정당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죠. 배제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과는 선을 긋지만 반성을 한다면 바른정당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암시를 했지만 제가 볼 땐 바른정당이 지금의 형태로 그대로 계속 존재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높진 않죠. 이게 굉장히 당이 4분 5일 될 가능성이 있거든.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예. 그래서 정계 개편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방선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구태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명분을 얼마나 갖고 추진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택수 대표님. 네. 이번에 그 사전 투표는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 시행되는 건가요? 네, 재보궐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지 예. 않은가요? 네, 처음 네네. 하는 겁니다. 예, 대통령 선거 처음. 네. 2012년에는 안 했나요? 네, 안 네, 했어요. 안 한 걸로 그럼 알고 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서부터 네. 16년 대통령 선거는 처음인데 네. 2014년 지방선거, 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루 줬단 말이에요. 네. 이번엔 이틀이에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투표율이 꽤 예. 높아질 것 같고 특히 이제 최근 나타나는 투표 의향률이 20, 30대가 굉장히 높고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있죠. 50대도 캐스팅 보트 이제 연령대라고 하는데 50대도 이제 투표 의향률이 높은 반면에 60대 이상은 투표율이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의향률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60대 이상이요? 예, 60대 이상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무력감에 좀 빠진 게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차원에서 투표율이 20, 30대가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여전히 유리한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대영 기자님, 매주 금요일 네. 저희가 여론조사 전문가와 한 분의 기자를 모시고 방송을 하는데 이제 선거 앞두고 다음 주 금요일은 사전 투표 시간이 지난 이후죠.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 금요일은 5월 5일 어린이날 아닌가요? 그렇죠. 그날까지네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요 시간대면 사전 투표를 대충 했을 텐데 네네. 4일, 5일 사전 투표를 앞두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1분 30초 영상 메시지 투표 동료. 아, 제가요? 그럼요. 온 국민이 헌법기관입니다. 영상 메시지는 저쪽을 보고 하세요. 이쪽 보고 하면 되나요? 예. 3번 카메라 큐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영상을 띄워야 될 하기 싫으면 말고요. 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정치는 참여가 핵심이니까요. 참여하지 않으면 정치가 발전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루두루 경쟁하는 이 가운데서 대중들이 이 경쟁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제대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투표로 보여주면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5구 조기 대선에 반드시 투표하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한 표다. 예. 그런 관점에서 투표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예. 자, 박시영 부대표도요. 네. 자, 5월 4일, 5일 사전 투표. 네. 카메라 좀 예? 주세요. 갑자기. 예. 예. 하세요. 뭐 네, 어버버거리지 말고. 예. 그 어린이날인데 5월 예. 5일이 아이들한테 그 좋은 미래를 물려주려면 투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 30대 분들이 투표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가 적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투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공약을 낼 때 어르신들 공약을 1번으로 내는 거거든요. 근데 청년 실업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정치권에 신경을 안 씁니다. 결국 투표율이 높아야만 그만큼 자기한테 돌아올 게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투표를 하려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예, 좀 끝까지 하세요, 용산 편지로. 자, 이택수 대표님. 네,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전에 이건희 전 회장이 3류, 뭐 4류 이런 표현을 했는데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 높아지려면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정치를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고 투표를 안 했던 분들은 하시고 또 계속 하셨던 분들도 열심히 투표를 하는 그런 국민들이 됐습니다. 후보가 나온 곳도 있고 예. 조사에 안 아예 잡힌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도 있고 했었죠. 예, 예. 근데 김종인 전 의원이 움직이는 게 의미가 있나요? 왜 잡으려고 그러죠? 뭐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겠지만 사실 과대평가도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정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분이 김종인 전 대표가 사실 그 정치권에서 주목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이 내세웠던 비전과 가치가 이제 경제 민주화라고 예. 하는 어떤 그 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대선 후보로 본인이 나섰을 때 지지도가 1% 내외에서 움직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행보 자체가 왔다 갔다 갈짓자 행보를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구력이 좀 적고요. 마지막으로는 안철수 후보의 상징이 새정치인데 새정치의 이미지에 부합되느냐. 어떻게 보면 약간 구태고요. 또 지난번 총선 때는 민주당 쪽에 있었던 분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안철수 후보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안철수 후보는 오히려 대통령다운 느낌을 줘야 하는데 그게 관건. 이런 와중에 안철수 후보는 추호 김종인 선생을 또 영입하겠다고. 영입은 안 됐죠, 아직. 네, 뭐 바깥에서 돕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바깥에서 돕겠다. 외곽에서 돕겠다, 외부에서 돕겠다. 어허, 네. 그 어떤 의미일까요? 들어오지 않겠다? 그 지금 현재 김종인 전 대표의 스탠스는 국민의당에 들어가는 거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김종인 대표가 이 선거 와중에 출마했다가 포기했었는데 네네. 그때 1%좀 나왔었나요? 1%였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분이 경제 민주화를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하기 위해서 대선 주자들을 만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문재인 후보가 싫어서 반문연대 구축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건지 조금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문연대.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현재 이런 약간 좀 스탠스에 있어서의 이 불분명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번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기 좀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네. 바른정당에서 내세웠던 3당 단일화 네. 이것의 메신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밑에서는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 성사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어렵다. 보이고요. 아하. 그 일단 문재인 때리기에 좀 앞장설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통합 대 패권 이런 어떤 구도 싸움을 좀 더 강화하는 데 있어서 김종인의 역할 필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떠냐가 중요한데 아하, 인식. 국민들은 굉장히 그 호감도가 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